안녕하십니까 매부리안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호 홍장원 기자입니다. 오늘 위클리쿡은 평상시보다 하루 빨리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25일에 매우 중요한 정책 하나가 발표돼가지고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드디어 하루 땡겨서 만나뵙게 됐습니다. 공공택지 사전 청약 확대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정부가 지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전 청약을 더 이제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발표된 방안이거든요. 지금 청약 대기자들이나 무주택자 그리고 수요자들 이런 분들에게 좀 나름 중요한 대책일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행 가능성과 어떤 문제점이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홍정호 기자는 이걸 처음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네. 정부가 정말 급하긴 급하구나. 약간 좀 서리고 보이는 대책을 내놓아서 진정을 시킬 의도를 가질 만큼 급박한 어떤 심리, 또 뭐 다급함, 절박함 이런 것들이 솔직히 보였습니다. 매우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사전 청약이라는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청약은 언제 진행이 되냐고 하면은 보통 건물 지어지기 전에 이제 청약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선분양 구조로 많이 시행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말 뜻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청약이 원래 먼저 하는 건데, 먼저 하는 거에 청약인데 그 사전에 하는 청약은 또 뭔지. 그렇죠. 원래는 청약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먼저 하는 건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땡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서 사전 청약을 받아놓고 청약 시점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홍장원 기자 만약에 사전 청약을 받았다. 그럼 본 청약 때 사전 청약에 당첨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라고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신도시가 건설되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토지 보상이 끝난 시점에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맨 처음 등장한 것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등장해가지고 이번 정부 때 지금 계속 다시 등장을 한 건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얼마나 급하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가구수 늘어나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한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작년 5, 6대책 때 처음 나왔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9천 가구였어요. 처음에 9천 가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늘어가지고 이제 6만 2천 가구였어요. 그래요? 네. 근데 오늘 10만 1천 가구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9천이 16만 3천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네. 1년 반도 안 돼서. 새끼를 엄청 쳤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지금 이제 주택 공급이 워낙 급하니까 시장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우리는 주택을 계속 공급할 것이다 해가지고 뭔가 이제 좀 안정시켜 보려는 노력이 있는 거죠. 특히 원래 6만 2천 가구였던 거를 2배 이상 늘린 거잖아요. 10만 가구를 갔는데. 그리고 10만이라는 건 약간 상징적인 숫자가 있죠. 그렇죠. 두 자릿수니까 약간.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 상황에서 조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차질 없는 공급 대책 추진 및 체감도 제고로 시장의 주택 공급 확신을 부여하는 거. 체감도 제고, 확신을 부여. 이런 표현까지 나오네요. 이게 결국에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면은 보완 필요라는 게 있어요. 3기 신도시 등 현 사전 청약은 높은 효용을 보였으나 기축 주택의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는 물량이 다소 부족.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 이제 6만 가구 정도라면은 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이제 청약을 받아봤더니 너무 인기도 좋고, 그렇다고 지금 기축 쪽에서의 어떤 매수세도 안 꺾이고 계속 지금 있으니까 정부가 이제 그러면 이제 하는 김에 그냥 10만 가구 더 얹어가지고 그냥 내보내버린 묶고 더블로 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정권 초기에 공급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다가 이 정도 나온 거면 많이 방향전을 한 건데, 그럼 이 부분은 좀 평가를 좀 해줘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뭐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진짜 처음에만 해도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이제 투기꾼 탓이다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사전 청약 나오고, 뭐 서울 시내 중규모 택지 나오고, 그럼 사전 청약을 아까 9천 가구에서 계속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게 사전 청약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약도 어떻게 보면은 주택이 지어지기 전에 하는 건데, 사전 청약이라는 거는 속된 말로 땅만 있는 상태에서 아니 땅도 없는 상태로 봐도 땅도 다 확보를 안 한 상태잖아요. 확보 안 한 상태일 수 있는 거죠. 그때 그냥 분양을 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가수를 그냥 땡겨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네요. 뒷부분에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정부 발표를 자세히 뜯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사전청약 확대할 때 기존이랑 좀 다른 방식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뭘까요? 원래 지금까지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그러니까 LH나 그런 데서 하는 공공분양만 해당이 됐는데, 공공택지에 민간분양까지 이제 끌어당깁니다. 이제 공공택지에서 민간업체가 하는 것도 사전청약으로 내놔라 해가지고, 여기 이제 5페이지를 보면은 민간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받은 후에 건축 설계안이 마련되면 바로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간 사업 시행자가
땅을 받으면 그냥 너희도 우리처럼 사전청약을 진행해라 라고 이제 시행을 한 거죠. 이게 민간 시행자는 무조건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절차를 통해서 받은 거는 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여기 보면은 추천 방식, 경쟁 방식 모두에 대해서 택지 공급 계약 체결 후에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 실시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하라는 거죠, 이제. 하라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는 뭐겠어요? 그리고 분양 가격이 문제이지 네. 않을까요? 분양가를 보면은 추정 분양가를 개인 시행자가 산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게 정확한지 어쨌든 검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허그 보고 분양가를 검증하라고 이제 하겠다. 이 공공택지의 민간 청약은 일반 사전 청약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당첨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공공택지 공공 분양의 사전 청약은 다른 청약에 사용 가능해요. 근데 민간 사전 청약은 사용이 불가하더라고요. 넣으면은 당첨되는 순간 다른 청약에 못 넣어요. 그렇구나. 예,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거니까 약간 좀 걔네들의 네. 어떤 그 사업자들의 네. 이해관계도 보장을 좀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다만 내 이 지위를 포기하면 다시 통장에 부과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전 청약을 받아놓고 만약에 나 그냥 받는데 다른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던질 수는 있군요. 예.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타 청약에 사용 가능했던 일반 사전 청약보다는 좀 불리한 구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 당첨 유지 자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사전 청약은 특별 공급이 85%, 민간은 특공을 58%로 확 낮춥니다. 민간 일반이 42%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공공택지 사전 청약이 발표됐을 때 너무 특공 많다. 너무 30대만을 위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니까 좀 늘린 것 같아요. 민간 쪽은 일반을 늘려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소득과 자선 요건은 사전 청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 그리고 무주택 여건은 본 청약시 유지해야 된다. 네. 거주 여건도 본 청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은 본 청약 후에 이제 분양 계약을 실제로 체결했을 때 재당첨 제한된다. 네. 왜냐하면 청약이라는 게 부적격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죠. 이런 규정이 되게 세세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부적격이 돼버려가지고 취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재당첨이 제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전 청약이 된 후에 집을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보면은 그게 최대의 문제점일 것 같아요. 이제 민간 업체가 네. 여기 참여를 얼마나 할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촬영 들어오기 전에 시행 사업자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네. 아마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올 거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국토부가 자료 15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을 한다고 네. 발표를 했어요. 이게 왜 결국에는 모든 사업자들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냐 하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요즘에 재건축 재개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업할 게 없고, 그런 측면에서. 네, 그리고 택지도 없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LH 같은 데서 나오는 공공택지 보면은 경쟁률 진짜 어마어마하죠. 네. 예. 거의 뭐 받는 걸 포기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 시행자가 할당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사전청약 땅으로 딱 지정해 버리면은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청약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 서울이 없네요. 서울이 없어요. 예, 서울이 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서울 주변이네요, 그죠? 예, 남양주, 성남, 인천, 파주. 그러니까 이게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위주로 되어 있고, 네. 그동안 발표했던 수도권의 대개 이제 소규모 택지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서울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제 쭉 내려가다가 12페이지에 네. 3080 플러스 공공시행 사업이 나오는데, 이게 네. 이제 이사대책 때 발표했던 서울 도심에 있는 이제 공공시행 복합 사업, 이거를 네. 이제 끼워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물량이 너무 없다는 거를 분명히 지적이 그렇죠. 나올 테니까. 다 이제 이 사업의 리스트를 한번 또 봅시다. 네. 예, 여기 보면은 뭐 증산 4구역, 수색 14, 불광 1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이게 총 보다 보면은 이제 2022년 하반기에가 이제 13곳이 있고, 23년 상반기가 이렇게 나머지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을 보다 보면은 네, 딱 보이네요, 그냥. 어떤 걸 보셨어요? 일단 제일 밑에 있는 7곳은 10% 충족이네요, 주민 동의가. 네. 네,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곳이잖아요. 예, 주민 동의를 3분의 2를 받아야지. 네. 그래야지 이제 본 지구로 이제 지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위에 있는 3분의 2를 충족한 이 13곳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사전 청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밑에 이제 50%, 30%, 10%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23년 상반기에 그 얘기를 예정을 해놨는데 물량으로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물량이거든요. 사실 10% 충족이면 사실 엎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문제를 또 보면은 여기 13곳이 19,000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19,000 가구. 네. 근데 2022년 하반기에 서울이 0.38가구가
3,800가구거든요. 그러니까 19,000가구 중에 원래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주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분양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빼고 실제 물량을 봤더니 19,000이 아니고 3,800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전체를 보면 서울이 9,300가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가구들은 모두 다 합친 게 9,300이고 그 중에 그나마 가장 가능성 높다고 하는 13곳이 3,800가구다. 네. 서울에 있는 물량은 결과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3,800 갖고는 좀 큰 재건축 단지 하나만 잘해도 나오는 물량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뭐 네. 저기 반포주공 1, 2사주구나 둔천주공이 그렇죠. 나오는 물량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 사업 구조의 문제가 있는데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 땅이 3분의 2가 아니라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게 대부분 재개발 사업의 전형적인 문제점이거든요. 주민 동의를 얻었는데 3분의 1을 얻었는데 이 사람 땅이 3분의 2가 아닌 가능성이 되게 높고 3분의 2가 설사 동의를 해가지고 지구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남은 사람들을 이제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개발하다 보면은 결국 알박기나 이런 게 벌어지는 이유가 이제 계속 그걸 버티는 사람들인데 이 과정이 실제로 이제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현상에서 하다 보면은. 네. 근데 정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쵸?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나마 지금 3분의 2 주민 동의를 받은 이곳은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 밑에 있는 50%, 30%, 10% 충족한 곳은 23년 상반기를 계획을 했는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솔직히 좀 자신 없는 물량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전 청약을 받는 게 이 받아도 좋은 게 아니라 10년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명박 정부 때 2010년도에 보금자리 주택 때 이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다시 이제 되풀이 될 그렇죠. 확률이 높으니까 굉장히 이 사전 청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무주택 기간으로 굉장히 이렇게 길게 남아 있어야 됐고 실제로 그걸 못 견디고 이제 포기했던 사람들도 꽤 많았다는 기록이 그래요? 있어요. 네. 그래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제 LH에서 제출받은 분양주택 사전 예약제 현황에 따르면은 이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13,398명 중에 받은 사람이 5,512명이었대 결국 실제로. 40%밖에 안 돼요? 예, 60%가 다 포기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되게 많았다고. 원래 계획은 2010년에서 사전 예약을 받은 다음에 이게 보통 2, 3년 전에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2011년부터 13년까지 본청약 받고 네. 13부터 15에 입주 예정이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주민 반대 그리고 말 그대로 뭐 땅 파다가 뭐 문화재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해요, 예,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계획이 연기된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심했던 케이스가 2010년 12월에 한남 가밀지구 비원블록에서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어요? 올해 5월에 입주했어요. 5월에? 예. 2010년에 사전 예약을 받아서 예. 올해 5월에 입주를 했군요. 예. 11년을 기다리신 거네요. 그렇죠? 예. 이 사전 예약자 446명이었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전 청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되게 미래에 대한 거를 빨리 땡겨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 그래서 상승기로 보면은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분양가를 정부가 이제 추정해서 주긴 하지만 네. 뭐 지금도 정부는 거의 안 변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막상 가려고 할 때 분양가가 올라갈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지금도 로또 청약 논란 나오는데 분명히 만약 계속 올라간다면은 근데 로또 청약이 이제 더 이제 논란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반대로 만약에 이제 시장이 만약 꺾이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보금자리 주택 때 많이 나왔대요. 이제 계속 한 학기가 되다 보니까 사전을 딱 받고 기다리던 사람이 이거 어떻게 떨어지는데 이거 본청약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분양을 진행해야 되는 건설업체 쪽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시장 자체가 이제 망가질 위험이 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민간 그 사전 청약을 보면은 정부가 공공에서 일정 부분 이제 분양 물량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네. 조항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것도 다 뭐겠어요?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쨌든 되게 미래에 대한 일을 땡겨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작년 5, 6대책 때 이제 발표됐을 때 그걸 네. 지적했더니 분명히 그때 국토부가 그래도 그걸 제일 줄이기 위해서 토지보상 절차 이후에 사전 청약을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리스트를 보면은
보상 끝난 곳도 지금 안 끝난 곳도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지금 10년이 희망 고문이 안 벌어지게 하겠다고 지금 정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그게 좀 약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전청약 얘기를 이제 쭉 해봤는데요. 이번 발표의 사전청약 말고 다른 내용도 좀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거 말고 원래 보도자료를 좀 볼게요. 8.4 대책 때 발표됐던 이제 태릉지구, 태릉신도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작은 신도시죠. 어떻게 보면. 그죠. 태릉지구랑 과천청사, 과천 시민들이 정말 모두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했더니 이 곳들이 이제 너무 주민 반대가 심하다 네. 보니까 여기를 이제 대체해가지고 대체 부지를 해서 공급하겠다는 건데 자세히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태릉지구는 원래 1만 가구였어요. 근데 이거를 6,800가구로 줄이고 줄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 물량을 수락산 역세권, 도심 복합사업, 노원군의 도시재생 사업, 하계 5단지, 상계 마들,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이제 3,100가구를 추가로 이제 공급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과천 같은 경우에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이제 자족용지에 다른 곳을 하고 과천시 관현동 일원에 1,300가구를 해가지고 채우겠다는 거예요. 가연도 여긴 저 지식정보타운 하는 거기죠? 예, 그쪽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대체지 사업을 했는데 오늘 당장 나오더라고. 노원구에서 자료를 배포했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노원구가 이거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교통 문제예요. 이 지역에 만 가구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이 지금 이제 교통망이 별로 안 확보된 상태에서 교통 정체가 이제 너무 심한 게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인데 그 교통망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자기는 이 사업을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과천 정부종합청사 용지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지가 좀 됐고 예. 태릉 신도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잘 진행이 될지 보안안도. 서현지구가 깨졌다 뭐 이런 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쯤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중규모 택지 중에 분당 서현지구라고 있었어요. 이제 율동공원 쪽에서 조금 먼 이제 가까운 약간 그쪽인데 역에서 먼 곳인가 보죠? 예, 율동공원 좀 지나가지고 있는 이제 중규모 택지였는데 이거를 이제 공급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분당구 서현동 일대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엄청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송에 졌어요. 부터가 그래가지고 거의 좀 중단됐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공급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들도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서울 지역 이제 4년청약 공급 물량이 너무 적다고 많이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이제 작년 8.4 대책 때 서울 쪽에 이제 태릉 신도시를 비롯해가지고 서울 시내 택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양재역 쪽에 있는 국립외교원부지나 그다음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죠. 규모는 적지만 반포 레미안 포스트 뒤쪽에 있는 조달청부지 이런 거가 혹시 사전 청약에 나올 가능성이 있냐고 했더니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연끌까지 하는 그런 정부의 어떤 절박. 제가 보기에는 연끌을 넘어가지고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막 2배씩 늘어간 거잖아요. 지금 1년 만에 몇 가구입니까? 10,000가구 정도에서 6만 3천이면 16배를 늘린 건데 뭐 연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긁어 모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다 긁어 모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집이 없어가지고 절박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 약간 독이 든 성배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걸 뭐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걸 포함해서 좀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이제 공급 물량을 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좀 눈물겹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국토부 이거 쭉 2017년부터 지켜봤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바뀌는 순간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갖고 오는 거 아닌지가 좀 우려가 솔직히 좀 돼요. 부동산 칼럼니스트 아기곰님을 제가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부가 지금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과거 정부부터 쭉 공급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단기 물량이나 단기 신호에 급급해가지고 숙지 안 하다가 정말 숙지 안 해서 과하면 진짜 지금 엄청 심하게 매를 맞고 있다고 했는데 5년 전에도 10년 전에 15년도도 그랬거든요. 그런 논리로 해서 재건축을 동안 안 했던 거예요. 숙제를 안 했던 거죠. 그게 14만 6천 채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숙제를 너무 지나치게 미루고 있다가 갑자기 해야 되니까 막 없는 것까지 다 끌어가지고 지금 하다가 나중에 다른 부작용을 갖고 오는 거 아닌지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사전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카드인 거는 저희도 뭐 인지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나 부동산 경기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 이걸 고려하시고 이게 그리고 문제는 가가지고 어쨌든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면밀하게 검토를 좀 실거주가 5년 정도. 아니죠. 실거주를 일단 본 청약까지 2년은 채워야 되죠. 적어도 2년 채워야 되는데 그 청약을 받기 위해서 가는 예, 요건을 예. 채울 때. 네. 예, 그리고 받기 전까지 무주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사전 청약을 좀 하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여기가 진짜 좀 가능성이 있는지를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따져보고 뭐 여기 보상 작업은 어떤지 아니면 뭐 토지 주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부동산 중개업소 주변 가보면 대충 분위기 알거든요. 네. 저는 정말 냉정하게 좀 따져보시고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뭐 정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주제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너무 급한 거는 솔직히 이해는 가는데 좀 너무 다른 부작용을 너무 급하게 갖고 가다가 너무 공급 신호를 주려고 하다가 그런 거 아닌지 좀 걱정하고 좀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위클리콕에서 다룬 내용은 매부리 레터에서 다 다룰 건데요. 사전 청약 관련 내용은 오늘 좀 시간이 급박해가지고 방송 이후에 저희가 만들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영상이 끝나시면 더보기를 누르면 매부리 레터 구독 가능하시고요. 저희 매번 했던 이제 끝내는 구호 마치고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투하세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